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이 2019년은 3.1운동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죠. 그래서 이 최태성의 문화유산 그것마저 알려주마 3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그 과정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이 만세운동은요, 이 전 세계에 충격과 감동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중요한 각성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그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인식이 일면서요, 이 국내외에서 임시정부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대표적으로 연해주의 노령 임시정부, 국내 한성 임시정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이 가장 먼저 출범한 것은요, 러시아 연해주에서 결성된 노령 임시정부입니다.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신안촌에서 3.1운동이 한창이던 3월 17일, 이동희 등이 중심이 되어서 노령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정식 이름은요, 대한국민의회였습니다. 국내에서도 한성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요. 1919년 4월 23일 종로구 설인동에 있던 봉춘관에서 13도 대표 국민회의를 개최하고요. 임시정부 선포문과 국민들의 취지서, 임시정부령 등을 발표합니다. 이들은 시민 학생들과 함께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동영, 조소왕, 여운형 등 이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모여있던 이 중국 상하이에서도요, 1919년 임시의정원을 구성해서 대한민국 임시헌정을 제정하고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후 효과적으로 이 항일투쟁을 지휘하기 위해서 임시정부 통합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여러 논의 끝에 한성정부의 강요 조직을 중심으로 대한국민의회와 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통합이 이루어졌고요. 정부의 위치는 외교활동에 유리한 상하이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침내 1919년 9월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립 이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연통제와 교통국의 각 지부들이 일제에 의해 와해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게다가 이 내부적으로 이 독립운동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면서 위기를 맞기도 하는데요. 임시정부 활동의 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김구 선생은 1931년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1932년 4월 29일 이 상하이 홍거우 공원에서 열린 상하이 사변 승전 기념식에서 한인 애국단원 윤봉길이 폭탄을 던져 일본군 총사령관을 처단합니다. 이 의거는요, 우리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고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이로 인해서 임시정부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 각지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파란만장했던 피난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후 이 김구 선생은요, 이 조지 피치라는 미국인 목사의 도움으로 이 그의 집에 은거하고 있었는데요. 일제의 감시가 점점 옥죄오자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 집 밖에는요, 일본 경찰들이 아주 빽빽하고 정말 쥐 한 마리 나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집을 탈출했을까요? 이 김구 선생은요, 피치 목사로 위장을 해서 그의 아내와 팔짱을 낀 채 이 마차를 타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완전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이었죠. 이 그의 백범은요, 항주 북쪽 가흥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때 김구 선생의 목에 걸린 현상금이 무려 6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요, 약, 놀라지 마십시오, 230억 원쯤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이 백범은요, 그곳에서 이 상하이 법학원장이었던 저보성의 도움을 받아서 한 종이 공장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 백범의 방은 1층 옷장에서 이 사다리로 연결되는 비밀의 방이었는데요. 이 다른 임정 요원들은요, 거기서 100m 정도 떨어진 피난처에 모여 있었지만 이 백범이 그렇게 가까운 데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 강은요, 원래 대우나 연안에 위치한 물의 도시인데요. 이 김구 선생과 임정 요인들은 회의를 할 때 그때마다 이 놀이배를 띄워놓고 물놀이 나온 사람들처럼 위장을 하곤 했습니다. 또 이 김구 선생은요, 이 가흥에서 중국인 그 뱃사공이었던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몇 년간 같이 지내게 되는데요. 주예보라는 그 여성은요, 이 저녁에 백범이 숙소에 들어올 때쯤 되면 아무 일 없으면 흰 옷을 내걸고요, 위험하다 싶으면 붉은 옷을 내걸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신호를 보낸 거죠. 임시용부도 요인들은요, 이렇게 하루하루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갔습니다. 1940년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했고요. 외교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공식적으로 대일선전포고를 발표하고요. 1943년에는 카이로 협정을 앞두고 이 장개석과 면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제도적인 면에서도 이 몇 번의 개헌을 통해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지도체제를 완성시킵니다. 1948년 7월 재헌국회는 새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면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인했고요. 이 순간 초대 대통령은 이 해를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했습니다. 1987년 9차 개정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면서 이 나라의 시작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선언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갖는 근대적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